자, 이번 시간에는 4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 자, 다음과 같은 다이오드 논리 회로의 명칭은, 자, 일단 여기서 다이오드의 방향이 지금 어느 쪽을 보고 있냐면, 지금 A와 B가 입력이죠. A와 B가 입력이고요. 그리고 여기 X가 이게 출력이에요. 출력.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떤 방향이 순방향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방향이 순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안 흘러요.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입력이 지금 AB가 되어 있을 때, 자, AB예요. 입력 AB. 자, 출력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AB에다가, 자, 둘 다 입력이 0, 0, 0이 0입니다. 여기가 0, 0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압을 인가했을 때, 지금 이게 0, 0이면 지금 전위차가 발생하죠? 그죠? 전위차가 발생해서 전류가 다 이렇게 흘러버린다고요. 그럼 출력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출력이 제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0, 1이죠. 0, 1. 0, 1이에요.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랑 여기는 지금 등전이기 때문에 이쪽은 전류는 안 흘러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0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출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0. 그죠? 자, 이번에는 A가 1이고 B가 0이에요. A가 1이고 자, B가 0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등전이니까 전류가 일로 안 흘러요. 대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출력이 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둘 다 A와 B가 둘 다 1이에요. 둘 다 1이에요. 그럼 여기 등전이니까 이쪽으로도 안 흐르고 이쪽으로도 안 흘러요.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다 1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럼 이때의 출력이 1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출력이 언제 나와요? 언제? 두 입력 AB가 둘 다 1일 때만 지금 출력 나왔죠? 이게 어떤 회로죠? 바로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 그죠? 엔드 회로.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방향이 이렇게 입력 쪽으로 향해져 있다. 입력 쪽으로 향하면 아, 이것은 뭐다? 엔드 회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돼요. 엔드 회로다. 그죠? 다음 46번. 자, 두 개의 입력 신호 중 한 개의 입력만이 1일 때 출력 신호가 1이 되는 논리 게이트는,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 진리표를 이제 써보면은 진리표가 이렇게 되죠. 00, 01, 10, 11. 그죠? 조합이 네 가지밖에 안 나와요. 입력이 두 개니까. 그럼 이렇게 보시면 한 개의 입력만이 1일 때, 자, 두 개의 입력 중에서 한 개만 1일 때, 그게 어떤 거예요? 여기죠. 한 개만 1일 때 출력 나오고 한 개만 1일 때 출력 나온다고요. 그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타적 논리 합이죠. 그래서 X는 A와 B인데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바 B 플러스 A, B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베타적 논리합, 바로 익스클루시브 오화 회로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그 다음 47번. 자, 그림과 같은 무접점 회로는 어떤 논리 회로를 나타낸 것인가? 단, A는 입력 단자이며 X는 출력 단자라고 했습니다. 자, X가 입력이고요. 자, X가 출력이래요. 이게 출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트랜지스터. 자,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베이스, 여기를 베이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베이스 전류가 흐를 때 이게 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도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력을 0이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게 제로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0이 돼버리면은 트랜지스터 이게 도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요? 출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입력이 1인 경우에는 자, 베이스 전류가 흐르죠. 그죠? 베이스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돼 버린다고요. 그 이쪽으로 다 흘러 내려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때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0일 때 출력이 1 나오고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0 나온다? 뭐예요? 부정이죠, 부정. 그죠? 그래서 이거는 not 회로입니다, not 회로. 그래서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나와 있다. 아, 이거는 not이구나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not이에요. 다음 48번. 자,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또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자, 또 첫 번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A 곱 A 합 B죠. 그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배. 예, 분배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분배를 해주면 A 곱 A죠. A 곱 A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얼마요? A 곱 B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A 곱 A는 뭐랑 같아요? A랑 같죠? 그죠? 근데 여기서 A라고 하는 거는 뭐랑 같아요? A 곱 1과도 같죠? 이것도 똑같이 A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식을 A 곱 1로 놓을 수가 있어요. A 곱 B.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A와 A가 공통으로 있네요. 그죠? 그럼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A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A를 묶어주면 1 합 B가 돼요. 이렇게. 1 합 B. 그러면 여기서 1 합 B가 뭐예요? 입력이 지금 1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출력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죠? B가 뭐 0이든 1이든 항상 1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A 곱 1이니까 결과적으로 A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바꿔주면 A가 되는 겁니다. A.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과정을 안 거쳐도 돼요. 분배를 안 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 이 식에서 바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바꿔주라고 이렇게 A 곱 1로 바꿔줘요. 이렇게. 그럼 A 합 B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죠? 이것도 또 분배를 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를 시켜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배해서. 그러면 A라는 논리식이 간단히 나오겠죠. 자, 다음 49번.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하면, 자, 이거는 그 부월대수의 정리에서 하나의 그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흡수 법칙. 흡수 법칙이 돼서 이게 X 합 X 바 Y가 이게 X 합 Y로 돼요. 이게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암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흡수 법칙은 암기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하라고요? 분배를 시켜주라고요. 분배. 자, 분배를 시켜서 풀어볼게요. 진짜 이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해주면은 X 합 X 바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X 합 Y가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X 바와 Y는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논리의 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 합 X 바가 뭐예요? 자, X가 1이면 X 바는 0이고 X가 0이면 X 바가 1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이니까 얘는 출력이 무조건 1로 나오는 거죠. 그죠? 1 곱 X 합 Y가 돼요. 그쵸? 그럼 우리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X 곱 1인 뭐랑 같다고요? X랑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X 합 Y. 이렇게. 이게 바로 흡수 법칙이에요. 흡수 법칙.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셨다면은 답을 그냥 한 번에 고를 수가 있고요. 이게 암기가 안 됐으면 이렇게 분배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죠? 자, 다음 50번. 다음의 논리식을 간소화하면, 자, 이거는 이제 부월대수의 그 정리 중에서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그럼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이 뭐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자,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죠. A 합 B의 바다.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했어요? 이거 부정이 바가 붙어 있으면 A 바 곱 B 바 이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A 곱 B의 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A 바 합 B 바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논리식을 자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A 바 합 B 곱 B 바 위에 뭐가 있어요? 바가 붙어 있죠, 전체로. 자, 전체적으로 지금 바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자, 요게 하나의 덩어리. 자, 요게 하나의 덩어리를 볼게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그러면 지금 뭐가 붙어 있냐면 지금 바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나 보세요. A 바 합 B의 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로 되어 있는 바를 분리한 거예요. 그럼 이 논리 곱이니까 합으로 바뀌겠죠? 자, 이건 뭐예요? B 바의 바.
그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여기를 또 한 번 드모르간의 법칙 또 한 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요 바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로. 그죠? 그럼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분리시키면 A 바의 바죠? 그죠? 그죠?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논리의 곱으로 바뀌죠? 여기는 B의 바가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B 바의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의 바가 뭐예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냐? 부정의 부정이니까 A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B 바가 되죠. 여기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또 긍정이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보기에. 그죠? 이거 또 더 간략화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또 간략화 시키냐? 이렇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분배. 자, 이렇게 분배해주면은 A 합 B가 되겠죠? 이렇게 분배해주면은 B 바 합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논리의 곱이죠. 왜? A와 B 바가 논리의 곱이니까 이렇게 논리의 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자, 그럼 여기서 B 바와 B의 합은 뭐가 돼요? 이거는 항상 1이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A 합 B가 나오는 거예요.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화 시킬 수 있어요. 자, 다음 51번. 자, 다음의 논리식 중에서 틀린 것은 자, 1번, 2번, 3번은 이제 해보시면 돼요. 다 제대로 되어 있고요. 요 4번이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자, 4번 한번 제대로 한번 고쳐볼게요. A 바 합 B. 자, 이거에다가 합 C, D의 전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야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 그럼 이제 이 전체로 되는 이 발을 한번 없앨 거예요. 이 발을 없애면은, 자, 요게 한 덩어리.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볼게요. 그죠? 하나하나씩. 그러면은, 요것은 A 바 합 B의 바가 되죠? 그리고 논리의 합이니까 논리의 곱으로 바뀔 거고요. 그럼 여기는 C, D의 바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 이것도 드모르간의 법 정리를 쓰고 여기도 또 드모르간의 법 정리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A 바의 바니까 A죠. 합의 부정이니까 곱이죠. 자, B의 바네요. B의 바. 그죠? 그 다음 곱. 이건 어떻게 돼요? C의 바. C의 바. 여기는 지금 논리의 곱이잖아요. 그죠? 곱. 그러니까 곱의 부정이니까 합. D의 부정. D의 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 틀렸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가 바가 이렇게 붙어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논리식이. 4번. 자, 다음 52번.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계산한 결과는 자, 이것도 이제 부홀대수 정리 이용해서 차근차근히 정리해 주시면 돼요. A 합 A, B에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뒤에 있는 A, B 바를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A 합 여기는 A 바의 자 곱의 부정이니까 합이 되죠. 그 다음에 B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A 합 A 바가 뭐예요? 이게 항상 1 나온다고 했죠? 그죠? 항상 1 나와요. 1 합 B에 바로 바뀌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논리의 합인데 입력의 1이 지금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1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다음 53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X는 자, 이거는 이제 무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을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어떤 것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엔드 회로는 뭐예요? 논리의 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엔드 회로는 논리의 곱이에요. 그 다음 오화 회로는 논리의 합이죠. 그리고 낫 회로는 부정이죠. 부정. 맞나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지금 이거는 엔드 회로죠. 엔드 회로니까 입력 AB에
곱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입력 C인데 not 게이트, not 회로를 거쳤잖아요. 그럼 여기는 뭘로 나오겠어요? 여기는 C의 바로 나오겠죠. 부정이니까 C의 바. 그러면 이 이제 AND 회로인데 지금 여기에 입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B가 입력으로 들어왔죠? C의 바가 입력으로 들어왔죠. 근데 이게 AND 회로이기 때문에 출력 X는 A, B와 C 바의 곱이에요, 곱. 그쵸?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A, B, C의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논리 회로가 나와도 다 논리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죠? 자, 다음 54번. 자, 이건 이제 안 지울게요. 이거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그림의 논리 회로를 표시한 것으로 옳은 식은. 자, 여기는 입력이 지금 4개가 있죠. A, B, C, D. 자, 여기 볼게요. 이거는 오화 회로죠. 오화 회로니까 여기는 뭘로 나와요? A 합, B 합, C로 나오겠네요. 그죠? 자, 입력 D는 그대로 여기 AND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AND 회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AND 회로는 논리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력 X는 뭐가 된다? 입력 A 합, B 합, C와 입력 D의 논리의 곱이죠. AND 회로니까. 그죠? 예, 정답 2번. 자, 다음 55번. 논리 게이트 중에서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이 1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자, 이렇다는 거거든요.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이 1이 아닌 것. 자, 지금 4번 보시면은, 지금 4번이 정답인데, 이 노아 게이트는 뭐랑 같아요? 오화 플러스 낫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화의 부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화 회로에 그 진리표를 보실게요. A, B,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0, 0, 0, 1, 1, 0, 1, 1. 그럼 오화 회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1이면 출력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죠. 1, 1, 1, 0. 이거란 말이에요. 오화 회로의 진리표가. 그런데 보세요.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이 1이 아닌 것.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거. 노아 회로 같은 경우는 이거의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니까 X 바가 되는 거죠. 그죠? not 오화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 0, 0, 0이 되는 거죠. 이때는. 요 노아. 그쵸? 그럼 보세요. 두 입력이 1과 0일 때 출력 0 나오네요. 1과 0일 때 출력 0 나오죠. 1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게 바로 노아 게이트라는 거예요. 노아 게이트. 나머지 것들은 두 입력이 1과 0일 때는 출력이 다 1이 나와요. 해보시면 돼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56번. 자, 다음 논리식과 같은 것은? 이거는 이제 부홀대수의 정리 기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바로 드모르건의 정리를 물어봤죠. 그래서 F는 A 합 B에 자 바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드모르건의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A 바죠. A 바. 자 논리의 합의 부정이니까 논리의 곱이 되는 거고요. B의 바가 되겠네요. 끝. 그죠? 정답 3번입니다. 3번. 자 다음 57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L을 간략화한 것은 그러니까 출력 L의 논리식을 먼저 구하고요. 그 구한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작업까지 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오화, and, not이죠. 그럼 이게 오화 회로이기 때문에 입력 X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Y가 1로 들어왔네요. X와 Y의 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자, X가 들어왔는데 not 게이트를 거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X의 바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Y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X와 Y의 합이 되네요. 그죠? 5하니까. 자, 그럼 이것과 이것이 AND 회로의 입력으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AND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출력 L은 X 합 Y와 X 바 Y의 뭐예요? 곱이죠. 그죠? AND 회로니까. 자, 가만히 봤더니 여기도 보시면 합 Y 공통으로 있죠.
공통으로 있죠? 묶을 수가 있어요. 응?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그럼 남아있는 건 x 남았죠? 여기 x바가 남았죠? 근데 x와 x바는 논리에 곱으로 되어 있어요. 곱으로. 그러면은 x곱 x바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합 y가 되는 거죠. y. 그쵸? 그럼 여기서 x곱 x바는 뭐예요? 얘는 항상 0 나오죠? 둘 중에 하나가 여기 0이니까 0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 L은 y만 남게 되는 거죠. y. 정답 2번입니다. 다음 58번. 자, 입력 신호 A, B가 동시에 0이거나 1일 때만 출력 신호 X가 1이 되는 게이트의 명칭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자, 익스클루시브 O와 베타적 논리합이 있었잖아요. 그죠? 베타적. 자, 베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에 그 진리표가 어떻게 됐어요? 진리표가. 자, 입력이 00, 01, 10, 11일 때, 자, 베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는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 출력이 나왔고, 같으면 출력이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A, B가 동시에 0이거나 1일 때만 출력 신호가 나온대요. 이럴 때.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 출력이 나온다고요. 나머지 때는 안 나온다고요. 그럼 보세요. 이 출력과 이 출력 지금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죠. 뭐예요? 정반대. 지금 이게 베타적, 지금 이거는 그 익스클루시브 O와 베타적 논리 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는 X 바가 되겠죠? 완전히 정반대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 바로 익스클루시브 노아 회로가 되죠. 노아. 그래서 이거는 익스클루시브 오화니까.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오화의 반대인 노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정답 1번. 자, 다음 59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는, 자, 이거는 보세요. 자, 유접점 회로가 나와 있는데, 유접점 회로에서는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직렬일 경우에는 AND, 그죠? 그리고 병렬인 경우에는 O와, 그 다음에 비접점은 부정, not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not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지금 A접점과 B접점이 있네요. 근데 지금 A접점과 B접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ND입니다. AND 회로. 그러니까 이 두 접점이 모두 닫혀야 이 계전기에 여자가 되면서 이 접점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출력이니까. 그래서 A, B가 동시에 얼마일 때? 1일 때만 출력이 나온다는 바로 AND 회로를 나타내주는 유접점 회로인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AND예요. AND.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오화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화. 이거는 오화.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직렬은 AND, 병렬은 오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60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자,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 보실게요. 자, 입력 A, B, C가 있는데, 요거 입력 A, B는 AND 회로에 들어갔죠. 그죠? AND 회로니까 논리에 곱이 되는 거고요. 요것은 어떻게 돼요? C인데, NOT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C의 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 AB와 C의 바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OR 게이트에 들어갔죠. 그죠? OR 게이트에 들어갔으니까 출력 Y는 A, B와 C의 바의 논리의 합인 거죠. 왜? OR 회로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 1번. 자, 다음 61번. 시퀀스 회로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도 유접점 회로를 보고 논리식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여기에 지금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보여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지금 이 두 접점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직렬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지금 출력은 C예요, C. C가 출력이고, 이게 A,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입력이 되고, 이게 출력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접점과 이 접점은 직렬이죠, 직렬. 직렬이니까 논리의 곱이에요, 곱. 그죠? 자, 그럼 여기부터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접점이 왼쪽에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죠? 이건 무슨 접점? B접점. 그죠? B접점이니까 B의 바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죠? 떨어져 있죠? A접점. B 바의 C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뭐예요? A접점이니까 여기는 그냥 A죠. 근데 지금 이것과 이것은 병렬 연결이니까 어떻게 해준다고요? 논리의 합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출력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네, 1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번까지 해서 제5장 자동 제어에 해당하는 문제들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 설명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6장 이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